해안증 형성 보면 51페이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해안선이라고 써있어. 우리나라는 동해안과 서남해안이 있는데 우리 앞에서 영해했을 때 했었잖아.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섬이 적고 해안선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다. 서해안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복습 한번 해봅시다. 무슨 기준 썼죠? 이거는 숙제야. 기억 안 나서가 아니라 이거 네이버 폼에 쓸 거야. 자, 동해안은 무슨 기산, 서해안은 서남해안은 무슨 기산, 이렇게 문제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과 파랑과 조류의 작용에 의해서 다양한 해안증이 형성된다라는 얘기 써 있는데, 자, 이 파랑은요 파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누가 원인이냐면 바람이야. 그래서 너네 욕조 위에 물 받아놓고 선풍기 틀어놓으면 물 찰랑찰랑 거려. 그게 이제 육지에 쏴쏴 하게 되면 파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파랑과 조류, 그 다음에 조류작용 같은 경우는 이 조류가 밀물과 썰물입니다. 조류는. 얘는 달의 인력에 의해서 당겨주고 밀리고, 이거 반복이겠죠. 자, 아무튼 이 파랑과 조류에 의해서 대부분의 해안지형이 형성된다라는 얘기 써 있는데, 동해안은요 파랑작용이 활발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일단 수심이 깊고요. 동해안은 수심이 깊고, 그 다음에 섬이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파도가 만들어져서 밀려오는데 방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육지에 그대로 파도로 팍팍 치는 거지. 그래서 파도가 때리면서 나타나는 암석해안과 파도가 퇴적시키는 모래해안이 번갈아가면서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다 놀러 갈 때 동해안 갈까 서해안 갈까 이러면 파도 타고 놀고 싶으면 동해안에 가야지. 근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어서 문제고, 바람이 조금만 세져도 파도가 엄청 거칠어져서 못 노는 게 문제점이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서남해안 같은 경우는 조류의 영향이 세대. 자, 그 이유는 이 바람이 부는데 여긴 반대죠. 여기는 수심이 낮고 섬이 많기 때문에 파도가 치긴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데 이 인력과, 그러니까 달의 인력과 지구의 전향력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이 발달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서해 남해안 같은 경우는요 갯벌 해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과 차이가 나타나죠. 그래서 다양한 해안 지형이 있는데 첫 번째 보면 모래해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사빈, 사구, 사주, 육계도, 석호 등이 형성되고 사빈의 모래가 날려서 해안 사구를 만들게 되거든요. 이거 세계지리 했던 애들은 끄덕끄덕 거려야 돼. 왜? 다 했던 거야. 근데 하고 있으면 다시 해야죠. 자, 오른쪽에 보면 지금 해안의 지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합천 하나 있죠. 합천이 흘러 내려왔어. 하고 만났네. 없지만 뭐가 형성될 수도 있어. 일단 뭐 여기는 TMI지만 삼각주도 만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얘 이렇게 오다가 자유공유했으니까 봄나무 만들어줄 수 있지. 우거코 만들어줄 수 있지. 부화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 연결해서 봐야 되더라. 아무튼 여기 해안 지역이니까 여기는 이건 그냥 제끼고. 자, 얘가 왔는데 이 사빈이 만들어졌대. 근데 이거 사빈 아까 뭐가 주로 만든다고? 파랑이 만듭니다. 파랑. 자, 그래서 파랑이 이 해안 지형을 이렇게 철썩철썩 때리면서 이 모래를 쌓는 거야. 그래서 이 파도가 셀수록 이 모래사빈이 잘 만들어지거든요. 뭐 수어시아 빼어시라 그래서 파랑작용에 의해서 사빈이 만들어지게 되고, 자, 연안류라는 게 흐르는데 얘는 아까 위에서 내가 연안류 설명 안 했는데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밀려오잖아. 그러면 얘가 흘러가다가 육지를 만나게 되면 이 육지 더 높게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바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타고 흘러가는 물의 흐름이 형성되는 거야. 이거를 연안, 바닷가를 따라서 흐른다라고 해서 연안류라고 얘기하는데, 이 밑에서는 연안류가 지금 이렇게 불고 있죠.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바람이. 그러니까 파도가.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주변에 사주를 만들어요. 사주는 쌓이는 거야. 그래서 이 쌓이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면 사취라고 쌓이는 게 얘가 사취거든요. 이 사치가 쌓이게 되는 이유는 연안류가 흐르는데 그 물은요 흐르는 가운데 부분이 가장 유속이 빠르고 양옆이 가장 느려. 그래서 양옆에 유속이 느린 부분에 이렇게 뭐가 쌓이는 거야. 육지 쪽에 이렇게 막 쌓였어. 그리고 얘가 이 중간에 이렇게 바다가 껴있어. 그럼 얘가 이름이 석호가 되는 거고,
이게 쌓여서 이렇게 입구를 막게 되면 연안사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연안사주 연안 따라서만 나타나는 걸 써 있는데 사주가 이렇게 사취가 이렇게 딱 입구를 막으면 사주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주가 형성되면 석호가 될 수도 있고 안 막혀 있어도 석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제 안 막혀 있는 게 석호라고 써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각각 명칭은요 다음 시간에 뒤에서 프린트해서 다시 해야겠네요. 지금 여기서 이거 설명하기엔 양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그 11페이지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10페이지 해안지형에 이어서 뒤쪽 볼 건데요. 그 사빈, 사구, 사주, 육계도, 석호는 그 이제 앞에 그림을 통해서 조금 봤었어야 됐었는데 사빈은 모래사장이고요. 사구는 그 모래사장에서 바람에 날려서 뒤에 쌓이는 게 이제 사구라고 해요. 모래사자에 언덕구라고 해서 사주는 모래가 길게 이어진 건 다 사주라고 하는데 이게 연안사주, 그 그림에 있는 연안사주처럼 연안을 따라서 형성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석호의 입구를 막고 있기도 하고 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계도는 이 사주가 섬이랑 연결되면 생기는 건데 그 섬을 육지로 연결시킨다라는 해서 육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석호는 바닷가 주변에 있는 호수를 지칭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주에 의해서 막히면 석호가 된다라는 거고 안 막히면 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들 같은 경우는 다시 저기 복습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에 있는 게 암석해안인데 암석해안은요 바다로 돌출한 곳 튀어나온 부분을 곳이라고 표현하고 들어간 부분을 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곳 부분에 파랑의 침식으로 인해서 해식의 해식동 파식대 해안단구 시스텍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일단 곳과 만을 먼저 보게 되면 자 이렇게 그렸고 이 부분이 바다예요. 그랬을 때 튀어나와 있는 이 A 부분이 곳이라고 표현하고요. 들어가 있는 B 부분을 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파도가 쳐서 이렇게 훌훌 쳐서 오다가 바람 타고 바람이 오다가 여기 부딪혀서 이렇게 연안을 따라서 흐르게 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파란 색깔이 연안유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파랑의 침식으로 해식의 해식동, 파식대 해안단구 시스템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이거 검은색 하지 말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모래사장 이 해안절벽 앞에 이 평평한 부분이거든요. 얘는요 파식대라고 해요. 자, 지금 곳 부분, 돌출한 곳 부분은 파도가 세다 그랬어. 튀어나와 있으니까 먼저 부딪히니까.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에 파랑의 힘이 강력하게 되면 침식이 강해지고요. 그 침식에서 밑에 있는 돌들이 깎여 나가면서 파도 높이로 깎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파식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제 그 뒤에 C부터 먼저 보게 되면 위에는 절벽 부분이 생기죠. 이 절벽을 이제 우리는 해식애라고 합니다. 바다가 깎은 절벽이다. 애가 절벽 애자예요. 그래서 이 해시계와 파식대는 서로 연결돼 있어. 해시계 앞에는 파식대가 있을 경우가 많다는 거지. 왜? 파랑의 침식이 아니라 흔적으로 이 절벽과 평평한 지형이 생기니까. 그리고 중간에 껴있는 비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이 해시계 중에서도 이 동일한 암석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약한 부분. 그래서 파도에서 먼저 깎이는 부분. 이 비를 바다가 깎은 동굴이다 라고 해서 해식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D 보면 지금 앞부분에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 D 부분도 원래는 여기 있는 C처럼 과거의 C처럼 해시계가 이렇게 있었어. 과거에 해시계가 있었는데 다 깎여 나가서 없어지고 다 뒤로 빠지고요. 이 그 돌 중에서 약한 부분이 해식동이 되게 되면 강한 부분이 이렇게 돌 암초덩어리로 남는 거야. 얘를요 C스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자 튀어나와 있는데 얘가 아직 원래 E랑 D도요 서로 연결돼 있었거든요. 왜냐면 다 같은 돌덩어리였으니까 원래 과거에 이렇게 이것도 과거야. 그런데 이 과거 부분이 침식에 다 깎여 나가고 그 이렇게 구멍도 뚫리게 되고 이렇게 아치 모양의 형태로 남아 있어. 그래서 이 파란 색깔이 과거였으니까 하늘 색깔로 하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이거든요. 이게 C 아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 자, 맨 처음에 해식에, 이 과거 부분에 해식에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약한 B, 해식동이 먼저 뚫리기 시작하면서 침식이 가속화되겠지. 그러면서 쭉쭉쭉쭉 침식하면서 뒤로 이렇게 빠져나가. 그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도 물속에 있어서 안 보이지만 파식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파식대 뒤에 해시계가 위치하게 되고, 자, 이렇게 깎여서 나가는 도중에 큰 돌들이 이렇게 안 깎여 나가고 버티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시스텍,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바위가 솟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과거의 절벽이었다는 소리지. 그리고 이 D가 과거에는 이처럼 이렇게 약한 부분은 남고 큰 부분은 많이 남아 있는 형태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E도야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뚫린 부분의 침식력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뚫리겠지, 위쪽으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위쪽에 날아가게 되면 이렇게 또 기둥이 하나 생기는 거지. 그럼 얘도 또 다른 뭐가 되는 거야? 시스텍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해안 지형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다시 정리하면, 일단은 파랑의 돌출하는 그 부분에서 침식력이 강해져서 깎아. 그러면서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파식대와 해시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조금씩 후퇴하게 되죠. 그리고 해시계의 약한 부분은 해식 동형성이 되고, 그리고 시스텍과 씨앗치 같은 게 남게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해안단고는 우리 앞에서 단굽이었잖아. 계단 모양의 언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약간 일정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의 모양으로 나타나 있지. 이게 지금 해안단구예요. 위에 부분이. 그래서 해안단구는 바닷가에 있는 계단 모양의 지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요, 요 파식대 있잖아. 이 파식대가 융기하게 되면 보통 나타나요. 우리 융기 배운 거 딱 하나 있는데,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 파식대, 이 깎였던 A가 시간이 들어서 융기가 됐을 때 위로 들려 올라가게 되면 우리 눈에는 바닷가 옆에 있는 평평한 지역이 있는 거야. 그런데 융기가 한 방에 팍 뜨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옛날에 만들어진 파식대,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요 부분이 그 다음에 만들어진 파식대, 그리고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밑에 있는 파식대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파식대가 되는 거지. 그럼 얘도 결국 융기가 되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도 단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상의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해안 단구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3번 보면 갯벌해안 써 있어요. 주소간만의 차, 이거 조차 달의 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조차가 크고 퇴적물의 양이 많은 서남해안에서는 갯벌이 넓게 발달한다. 그래서 갯벌,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다시 빨간색으로, 간석지라고도 표현하고요. 얘가 갯벌과 간석지를 개간을 해서 육지로 만들면 간척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새만금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고, 자, 밑에 보면 해안지형과 인간생활 써 있는데, 일단 해안지형에 살면 인간이 당연히 육상 및 해상교통의 결절점이 되기 때문에 무역항과 임해공업지대가 발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뭘 잡기가 편한 거야. 그쵸? 뭐 꼴뚜기, 오징어 이런 애들, 수산물, 수산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수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특수시설은 간문, 이거 그 바닷물 들어오는 거 막는 거, 뜬다리 부두, 이거 좀 이따 다시 보여주고, 조력과 조를 이용한 발전, 밀물과 썰물을 이용 터빈으로 써서 했던 거고, 해양 풍력 발전이라고 써 있는데, 바다는 육지에 비해서 잔해물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훨씬 세요. 세기 때문에 풍력 발전하기 유리하다, 그런 얘기 써 있고요. 이 뜬다리 부두는 뭐냐면, 잠깐만요, 언제 생긴 거야? 자, 뜬다리 부두는 밀물과 썰물의 조차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자, 이게 밀물대고요, 이게 썰물대야. 육지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자, 그래서 이 서해안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크기 때문에 바닷물이 언제 위아래로 움직일지 몰라. 그런데 배가 왔는데 썰물이 되면 배가 멀리에 있으니까 얘가 여기에 배가 들어오게 되면 육지로 못 가. 이 뻘을지대를 지나가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자 부두, 그러니까 그 뜬다리 부두라는 걸 만드는데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어 놓는 거야.
색선색 미스테이크. 아무튼 이렇게 부두를 만들어. 그래서 밀물 때도 물에 떠 있고요. 얘가 썰물 썰물 때도 이렇게 떠 있고 밀물이 되면 위로 떠서 이렇게 떠 있는 거지. 그래서 배가 이 위에 이 부분까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이 배를 잡 수 있는 저반기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반복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뜬다리 부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해안지형의 이용과 개발에 따른 문제점 보면 서남해안에 간척사업도 나오네요. 자, 우리나라는 인구가 엄청 밀집도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나 봐.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요 일제시대부터 꽤 활발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 간척 사업이 시작되고, 이렇게 간척 사업을 하게 되면 해양 생태가 교란돼서 어적정 고갈되고 해양 오염이 심화된다 이런 얘기를 써 있고요. 관광지와 도로 개발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간섭을 입고 막 쓰레기 갖다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해양 생태계 교란되고, 사고와 방풍림, 바람이 날려서 생긴 모래 언덕과 방풍림, 그거 물에 날라오는 걸 막기 위해 세워놓은 나무들이 파괴된다라는 거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제방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 보면, 자, 친환경적인 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그 도깨비에서 그 둘이 처음 만난 데 있죠, 불러서 후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자체가요 친환경적인 구조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해안가에 있는 모래들이 연안 위에 쓸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모래 안 쓸려가게. 왜냐면 모래가 다 쓸려 나가면 사람들이 해수욕을 하러 안 오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역간청 사업,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돌린다. 그 다음에 출입 제한, 사람들 못 오게 한다. 뭐 이렇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써 있는 거고요. 자, 이거 연관성 찾아보자 논술 써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은 논술 안 볼 것 같으니까 일단 킵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기본적으로요 해수면이 올라가면 침식력은 강해져요. 그 이유가,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건 물의 양이 많아진다는 거거든. 그리고 물의 양이 많아지면 파랑의 힘이 세진다는 거야. 그리고 이 파랑의 힘이 세지면 곳 같은 곳에 침식이 더 잘 되겠지. 그러면 해안지형이 어떻게 될까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반대로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물의 양이 어떻게 되고 파랑은 어떻게 될 것이고 침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반대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세요. 자, 밑에 화산지형의 형성과 그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오늘 와야 됐는데, 그지?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